사실 약간 소름 돋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제 모습은 아니까 3년 전에 군인이었다라는 게 저는 저를 잘 아니까 그게 떠오르는데 하와이 대저택님조차 3년 전에 직장인이셨다라는 게 사실 믿기지 않는데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내가 저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내가 1년 뒤에 하와이 대저택 채널 나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실행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이 자리에 주인공이 되실 수도 있다, 모든 분들이. 성공한 사람들이요 보면요 자기 성공 방법을 세상에 나누고 싶어 합니다. 의외죠.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성공한 사람들이 남긴 검증된 지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부자들이 쓴 책을 정말 닥치는 대로 읽고 실제로 본인의 삶을 변화시킨 분입니다. 부자들의 서재, 이 책의 저자이시자 리치 파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계신 강현주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과 함께 부자들의 철학과 행동 방식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룰 하와이 대저택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자들의 서재를 집필한 리치 파카 강연주입니다. 저는 드디어 자기계발서 분야에도 우리나라에 이런 책이 나왔구나. 왜냐하면 이 책 한 권을 읽으시면 30권의 자기계발서, 그것도 그냥 자기계발서가 아니고 정말 레전드급 그런 책들을 한 권의 책으로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책이잖아요. 일단은 어떻게 이 책을 집필하게 되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작이 조금 어려웠던 편이고 그리고 저와 같은 혹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도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만 원하는 것을 충분히 누구나 이룰 수 있고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성공으로 나아가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어떤 책을 쓸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나의 경험 지혜와 이미 세상에 놓여 있는 수많은 말씀하신 레전드 책들을 모아서 이걸 집약한 집약서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으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집약서. 오늘 기준으로 인스타그램에서 무려 12만 분의 팔로워들과 책으로 된 다리를 건너는 든든한 리치 메이커라고 부자들의 서재 책에 이제 작가님 소개글에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리치 파카라는 이 이름을 아무래도 구독자님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제 외모를 보고 답을 맞추시는 분들도 있고 못 맞추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알파카를 좀 닮았나 봐요. 그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저한테 항상 알파카라고 불러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부자와 아내가 지어준 별명 알파카를 섞어서 리치 파카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리치 파카님의 내러티브를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데요. 아까 초반에 아무것도 없이 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어렸을 때 빨간 딱지가 붙은 집 그리고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아버지의 빚 문제가 갑자기 터지고 그런 상황에서 등록금 문제로 선택했었던 안정적인 직업 군인, 그러니까 육군 장교로서의 삶을 내려놓으셨잖아요. 그걸 그만두는 건 결코 어떻게 보면 쉽지 않았을 텐데 군인 공무원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어땠나요? 그때 도대체 상황이 어땠고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실 수 있었는지. 먼저 직업군인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사실 안정적이어서 선택했던 게 좀 커요. 남들은 군대를 보통 1년 반이나 2년 정도 다녀오잖아요. 근데 저는 6년 4개월이었거든요. 애초부터. 왜냐면 그거는 대학 등록금을 좀 낼 형편이 안 돼서 군장학생이라는 제도를 신청했고 ROTC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2년 반 정도 복무가 되는데 그거 이외에 장학금 4년치를 받고 4년을 더 하는 총 6년을 넘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선택했었고 자의 반, 집안의 환경 반 뭐 이렇게 해서 직업군인을 선택하게 되었었죠. 그럼 처음부터 나는 군대를 6년을 넘게 가야 된다는 그걸 알고 대학 생활을 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그걸 알고 갔죠. 6년이면 20대를 다 보내는 거잖아요? 네, 20대를 다 보냈고 실제로 전역도 31살에 했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 직업군인을 그만두는 것도 좀 쉽지 않았는데 근데 저는 다른 집안들과 조금 다르게 집안에 빚이 있었고 또 집안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밑빠진 독이라고 표현하죠. 계속 제가 돈을 아끼고 모아도 집안일로 좀 새는 거예요. 근데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하더라도 이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결정적으로 선택한 계기가 있는데 저에게 한 번은 고소장이 날아와요. 뭐 제가 잘못한 건 아니었고 아버지 부채로 인한 고소장이었는데 처음엔 그걸 받고 막 손발이 떨리더라고요. 처음 받아보는 고소장이고 감옥 가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까를 좀 알아보니까 변호사를 선임해야 됐었고 변호사 선임비가 당시에 4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적금을 깨고 그걸 좀 처리하는데 근데 그 불과 몇 달 전에도 제가 아버지 빚으로 좀 갚은 상황이라 통장에 한 400, 500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걸 깨고 이제
변호사분께 입금을 드리고 은행 밖으로 나와서 하늘을 보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군인 네, 군인 직업군인 생활을 하던 네. 때이고 네. 다른 동기들, 친구들은 차곡차곡 돈을 모아가는데 저는 모으면 해결하고 이런 식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살면 평생 가난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막막했는데 그때 좀 부자들의 책에서 힌트를 얻은 게 그런 상황을 극복하려면 나를 위한 일을 해라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생활 물론 안정적이고 좋지만 내가 이 가난을 빠르게 탈출하기 위해서 혹은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전역을 하고 나의 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대가 많았죠. 네. 어머니도 반대를 했었고 특히나 직업군인 동료들은 네. 군생활 성실하게 잘 하고 있었는데 그때 받았던 평가들도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너가 왜 나가냐? 그래도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나가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 뭐 하려고 하냐? 이렇게 반대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좀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이미 성공하신 분들 혹은 부자로 나아가신 분들은 도전해라, 기존에서 탈피해라 이런 조언을 해주고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은 안정적인 걸 해라. 근데 저는 해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도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군대에 계속 계셨으면 소령으로 진급도 하셨을 거고 평가도 좋으셨다고 하니까요. 네. 그렇죠? 이제 영광급 장교로 이제 가게 되면 달라지는 것도 많고 나중에 연금도 예, 받게 되고 있게 되고 저도 너무 공감이 많이 되니까요. 저 역시도 공공기관을 다니는 직장인이었는데 거의 제일 가까운 사람이 다 반대를 해요. 맞아요. 네. 하면 된다라는 확신은 있었지만 근데 어떠한 모습이 되고 막 작가가 되고 인플루언서가 되고 사실 여기까지는 상상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게 계단을 오를 때에도 내가 2칸, 3칸을 안 올라가면 저기 위에 어떤 모습이 있을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딱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코앞에 뭐 할지는 보이고 하면 된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기 위에 내가 어떤 모습이고 그 다음 단계 무엇일지까지는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확신을 갖게 된 계기가 하나 있는데 먼저 전역 준비를 하기 전에 제가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처음 했던 게 부동산 투자였거든요. 부동산 공부와 부동산 투자. 네. 없는 와중에서도 모으고 모아서 부동산 투자를 하게 돼요. 근데 제가 이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느낀 게 결과가 좋든 안 좋든 사람이 뭔가를 하면 결과라는 게 보이는구나. 이게 성과가 나든 안 나든. 그 당시에 당직 근무 서고 나면은 다음날 되게 밤새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잠 안 자고 부동산 찾아다니고 막 그랬었거든요. 와. 그 정도 열정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새 부동산 책을 많이 독파하고 부동산 강의 듣고 찾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20대에 제 이름으로 된 집이 생긴 거예요. 와. 그걸 보고 나서 진짜 하면 된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이 부동산 투자한 부동산이 오르고 떨어지고 이런 결과는 상관없이 그래도 내가 어떠한 인풋을 넣고 아웃풋으로 행동을 하다 보면 작은 성과, 결과들이 나오는구나. 이걸 깨달아서 좀 더 도전적으로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머니한테 부자가 되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고요. 이때가 시기적으로 언제였죠?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어렸을 때부터 쭉 했던 것 같은데 네네. 이 말을 했던 거는 불과 몇 달 전 정도입니다. 이때 어머니께서 요즘은 개천에서 용이 안 난다 이제 그런 시대 지났다. 네. 부자 되고 싶다고 다 부자 되면 이 세상에 부자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는 정말 우리네 부모님들께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역시나 들으셨다고요. 근데 어머니께서 지금은 뭐라고 하세요? 사실 지금도 비슷하세요. 저는 그래요? 네, 제가 부자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 너무 멋진 생각이다 할 줄 알았는데 바로 찬물을 끼얹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네.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냐. 최근 며칠 전에도 엄마 내가 이게 부자가 돼서 나중에 엄마 좋은 집도 해주고 이렇게 할게 했더니 아직도 반신반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도 이해가 되는 게 중산층 이상 되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저희 네. 집이 어려웠던 게 갑자기 어려워진 게 아니라 사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계속 어려웠다 보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집안이 항상 어렵고 힘들었던 거죠. 잘 사는 걸 아예 보지를 못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생각 자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본격적으로 부자들의 서재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작가님께서 읽으셨던 진짜 많은 책들 중에 30권을 엄선을 하셨습니다. 챕터별로 6권씩 해서 30권의 책이 있는데 정말 납득이 되는 그런 책 리스트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30권의 책, 이 책들을 선정한 데 어떤 작가님의 기준이 있으셨을까요? 네, 기준이 있었습니다. 먼저 저는 자기계발, 경제경영 이런 유명한 책들, 베스트셀러들은 거의 다 읽어봤거든요. 네네.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어떤 책을 추천해야 될까를 고민을
고민하면서 추리고 추리니까 한 100권 정도까지는 추리게 됐어요. 네. 그런데 과연 이 100권을 내가 이 책에 다 담을 수 있을까? 간단한 요약 정도는 담을 수 있겠지만 제 경험과 제가 했던 시행착오들까지는 못 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기준을 세워서 상위 1% 부자들이 좀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책, 5년, 10년 이상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책,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의 소중한 지인들 혹은 가족들한테도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책, 이렇게 추리다 보니까 한 30권 정도가 딱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담게 되었습니다. 자기계발서를 읽을 시간이 없으시거나 읽고 싶은데 뭘 읽어야 될지 모르겠거나 그런 분들께 정말 최고의 책이 아닐까. 이 책 한 권이면 이 30권 안에 담긴 핵심 인사이트들을 이 책 한 권으로 흡수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예. 첫 번째 이제 이 책 속에 담긴 인사이트 중에 게리 켈러의 책이죠. 원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건데, 원싱도 너무 유명해서 다 읽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안 읽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세요. 네. 작가님에게 있어서 이 원싱, 이 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세요? 원싱이라는 책은 저에게 되게 감사한 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이 출간되자마자 읽었었거든요. 당시에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네. 근데 그때 깨달았던 깨달음 덕분에 살면서 약간씩의 성과를 냈던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주는 메시지가 너무 많은 것을 하지 마라. 두 마리 토끼를 쫓다 보면 둘 다 놓치고 말 것이다, 이건데, 그래서 이 책을 읽은 이후에는 뭔가를 할 때 많은 걸 하려고 하기보다는 딱 하나씩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부동산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 네. 그 부동산 투자할 때에도 그것만 했습니다. 뭐 주식 투자나 뭐 다른 것들은 전혀 하지 않았고 부동산에만 몰입해서 부동산 관련 책, 부동산 강의, 부동산 유튜브, 심지어 데이트할 때도 계속 아파트만 보다 보니까 아내가 오빠는 무슨 아파트 임장 다니냐고, 네. 뭐 데이트할 때까지 부동산 얘기만 하냐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거에만 꽂혀 있었거든요. 네. 그 전역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자기계발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고 자기계발 제품을 생산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부동산은 잠시 스위치를 껐습니다. 그렇죠. 네. 아예 하지 않고 지금은 자기계발에만 몰입하고 있고, 또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인스타그램 팔로우도 해주시고 제 제품, 책 이런 것들을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게리 켈러의 원싱은 담고 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명확하면서도 또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하나에 집중해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 안에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게리 켈러가 책에서 3가지를 얘기하잖아요. 목적의식, 우선순위, 생산성. 이 원싱을 실행에 옮겨서 탁월한 성과를 내기 위해선 이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작가님께서는 부자들의 서재, 이 책에서 한 가지 요소를 더 추가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원싱의 메시지가 사실 너무 좋아서 목적의식, 그다음 우선순위, 생산성, 여기에서 하나만 좀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네. 바로 목표인데요. 목표. 목적의식이라는 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방향과 가치인 것 같아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겠다 정도인데 그 다음 필요한 건 방향을 딱 정했으면 어떠한 깃발을 꽂아야 나의 실행력의 그 원동력이 진짜 팡 하고 터지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방향을 정했으면, 목적의식을 정했으면 그 목적과 관련된 목표를 딱 명확히 정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목표를 좀 추가했고, 네. 여기에서도 목표를 쓰면서 제가 목표는 어느 순서에 들어가면 좋을까? 바로 목적의식과 우선순위 사이다. 도달하고 싶은 어떠한 지점이 바로 목표이기에 우선순위보다는 앞서야 하고, 자신의 가치관이나 삶의 의미를 포함하여 큰 방향을 제시하는 목적보다는 뒤에 따라와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목표를 세우시는 분들은 되게 많아요. 특히 1월 1일 되면 안 세우는 분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조금 아쉬운 게 목적에 따라서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 남을 따라서 저 사람이 저거 하니까 나도 월 1,000만 원, 나도 10억 모으기, 이런 옆 사람을 따라하는 목표를 많이 세우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의 목적과 방향이 헌신, 봉사 이런 것에 더 중점이 맞춰져 있는데 방금과 같이 월 1,000만 원 이런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로 가는 동안도 되게 아이러니하고 도착해서도 내가 이걸 왜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목표를 넣으시라 라고 강조를 하지만 그에 앞서서 반드시 목적과 연관된 목표를 좀 정하셨으면 좋겠다. 네, 구독자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책에서도 말씀해주고 계신데, 사실 목적과 목표는 다르거든요. 맞아요. 네, 목표가 있으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나는 월 1,000만 원이 목표야. 그러면 왜 월 1,000만 원 하려고 하는데? 라고 질문했을 때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게 목적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 왜라는 게 정말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의 첫 책으로 네. 소개했던 게 Start with Why 이거든요. 왜라는 것이 이 30권 중에서 가장 먼저 소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그 왜를 찾으신 분들은 나아가는데 좀 흔들림이 없으실 것 같아요. 예.
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왜라는 것을 찾아야 한다. 스스로 그냥 질문해 보시면 되게 명확해지실 거예요. 한번 적어 보셔도 좋고요. 다음 책은 이제 또 전설의 책이 나옵니다. 예, 저희 채널에서도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던 롬무어님의 레버리지인데요. 이 책은 삶은 레버리지를 하느냐, 레버리지를 당하느냐. 결국 이거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작가님이 이 책을 처음 접하셨을 당시에 군생활 중이셨다고. 네, 맞습니다. 책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레버리지 한다는 개념이 그때는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세상 일처럼 느껴지셨다고요. 네. 네, 맞아요. 처음에 네. 롬무어 레버리지를 읽고 책 내용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막상 내가 이걸 적용할 수 있을까에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예. 당시 제 통장에 들어왔던 월급이 3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책의 말대로라면 누군가를 고용해서 그 사람의 시간을 사야 되거든요. 근데 당장 이 돈으로는 내 생활비 혹은 이런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고정비만 써도 얼마 남지 않는 돈인데 이걸로 뭘 레버리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저녁 준비를 할 때가 되었는데 당시 군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개발하고 콘텐츠 만드는데 하루 7시간씩을 썼었거든요. 그런데도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빠르게 성장을 해야 되니까. 이때 한 번 더 레버리지가 머릿속에 스쳤고 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자잘한 것들과 조금 시간을 아껴줄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좀 레버리지를 해보자. 그럼 당장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세차하는 거 이런 걸 하나로 예시로 네. 들어드리면 세차하는 걸 맡기는데 당시 32,000원 정도 비용이 들었거든요. 네. 32,000원의 비용을 지불하면 저에게 세차하는 시간 2시간 정도가 세이브 돼요. 그리고 그 2시간을 내가 또 자기 개발하고 생산적인 걸 뭔가 만들어내는 걸 하면은 이게 나에게 플러스가 되는 시간으로 바뀌더라고요. 네. 그때 한번 이런 경험을 해보고 저자가 말하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느꼈고 그리고 실제로 결과도 더 좋더라고요. 세차도 제가 한 것보다 훨씬 더 그렇죠. 깔끔하게 되고 그리고 저 또한 계속 성장을 하는 느낌 그리고 성장을 하는 실제 변화가 빠르게 찾아오니까 이런 게 레버리지구나 라고 그때 조금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정말 공감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주신 것도 너무 공감되는 게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군 생활하면서 이 레버리지를 한다는 게 다른 세상 일처럼 느끼셨다면 지금은 롬무어가 말하는 레버리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제는 더 많이 느끼고 있고 사실 네. 이 책을 한 번 읽은데 그친 게 아니라 종이책으로는 제가 한 7번 정도 들었고 네. 오디오북으로는 사실 요즘도 계속 듣고 있어서 몇 번까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걸 지금도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세차밖에 안 보였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편집 같은 경우에도 위임을 하고 그렇죠. 제가 제품을 생산하거나 할 때 상세 페이지 만드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위임을 하고 이 기준이 자신의 시간당 몸값을 따져보면 돼요. 맞아요. 내가 일주일에 몇 시간을 일하는지 전체를 한번 시간을 따져보고 그리고 그것을 일주일 몸값으로 이게 좀 나눠보면은 내가 시간당 어느 정도 몸값인지가 나오거든요. 가령 내 몸값이 시간당 5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5만 원보다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으면 그건 나에게 생산성을 가지고 오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은 더 다양한 것들을 맡기고 있고 레버리지 비용으로 많이 쓸 때는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을 쓰기도 해요. 네. 근데 이제 그 돈이 당장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니까 아깝다 이게 아니라 나는 그럼 이것으로 얻은 시간 동안 어떠한 더 생산적인 것을 할까? 어떻게 더 큰 가치를 창출할까? 이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에서 또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배움 또한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라고 또 이제 작가님께서 책에 또 써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작가님께서 경험을 통해 깨달은 바가 있으시다라는 네. 부분을 말씀해 주셨죠. 제가 배움 또한 레버리지다라는 좀 글을 썼었는데 네. 이 책에 두 가지 보기를 줍니다. 첫 번째는 무언가 독학으로 배우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든다. 단 독학이기 때문에 비용은 들지 않는다. 두 번째는 그것을 이미 훌륭히 해낸 누군가에게 배운다. 네. 그에게 배우면 한 달 정도면 배울 수 있다. 단 100만 원의 돈이 든다. 그럼 당신은 어떤 걸 선택하겠는가? 네. 그럼 100만 원 아끼고 내가 혼자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롬무어가 말하는 대로라면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을 아끼는 게 어떻게 보면 돈을 아끼는 것보다 더 큰 가치이거든요. 여기 사례 중에 하나로 넣은 게 지인분 중에 66일 습관혁명이라는 책을 쓰신 김준환 작가님이 계세요. 네. 나이가 저보다 한 30살은 더 많으시거든요. 네. 거의 부모님 뻘이신데 그분은 60대이신데도 자기 개발을 소홀히 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저에게 조언을 해주셨던 게 네. 리치 파카님 배우는데 돈을 아끼지 마세요. 배우는데 돈을 쓰는 것이 오히려 돈을 아끼는 겁니다. 라고 조언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조언을 들은 이후로는 배우는데 더 아끼지 않습니다. 레버리지 하면은 이제 사람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이 레버리지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면은 구독자분들도 다 이해는 하실
하실 텐데 아마 막상 실행을 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당장 내 앞을 봐서 그렇거든요. 내 앞을 보면은 내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니까 손해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걸 내 앞만 보는 게 아니라 적어도 1년, 2년 정도 조금 길게 바라보면 지금은 돈을 쓰지만 돌아오는 게 뒤에 분명 보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까지 보실 줄 알면 더 쉽게 레버리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다음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계속 연달아서 레전드 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레전드 책이죠, 여러분. 나폴레옹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여기서 특이점은요. 무려 507명의 자수성가형 부자를 인터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자수성가한 부자들을 인터뷰했다라고 하면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자수성가했다는 이 부자들이 누구냐면요. 몇 명만 말씀을 드리면 에디슨이 있고 맞아요. 토머스 에디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면도기 회사를 세운 킹 질레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가 있고요. 전화기를 발명한 그레이엄 벨이 있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의 백화점을 세운 존 워너메이커. 뭐 이런 인물들을 인터뷰를 한 겁니다. 실제로. 나폴레옹 힐이요. 그래서 이 책을 부자들의 서재에 이렇게 담아주셨어요. 이 책의 핵심 메시지 그리고 이거를 삶에 어떻게 작가님께서는 적용을 하셨는지 한번 쭉 말씀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는 말씀하신 대로 정말 레전드 책입니다. 네, 이건 다들 자기 개발을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어느 정도 부를 이뤄보신 분들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동의를 하실 텐데요.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가난과 부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 생각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사실 부자, 가난한 사람 이런 걸 누가 미리 지정해 놓은 건 아니거든요. 넌 평생 가난하게 살아, 넌 평생 부자로 살아 이렇게 그렇죠. 정해 놓은 게 아니라 사실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시작은 조금 어렵고 저도 집안 상황이 조금 어려웠다 보니까 남들보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부자가 되는 거 나 할 수 있다. 나는 내가 부자가 되기로 선택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걸 적용하고 있냐면 근데 이런 표현을 잘 안 써요.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한 사람들은 방법을 찾고 가난을 끌어당기는 분들은 핑계를 찾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 혹은 부자들이 아무리 좋게 조언을 해주고 또 이렇게 뭐 하와이 대저택님 같은 분들은 또 그걸 재전달해 주시잖아요. 그런 좋은 조언들을 들어도 근데 나는 내가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않고 항상 방법을 찾고 근데 대신 그럼에도 라는 표현을 자주 쓰거든요. 그런데 이걸 저도 하다 보니까 성과가 늘 좋았던 건 아니에요.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시도도 해보고 저런 시도도 해보고 하면서 느끼는 건 결과가 매번 좋진 않아요. 소위 말하는 망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그렇죠. 있지만 네. 그때도 그럼에도 또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명절 연휴 때 제 친구를 한번 만났었는데 친구가 돈 관련된 조금 걱정 아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자동차를 좀 바꾸고 싶은데 월급은 적기 때문에 돈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조언을 했던 건 내가 지금 잘하는 게 SNS 관련된 이런 SNS를 키워서 이걸 수익화하는 부분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너한테 좀 알려줄게. 돈도 안 받고 알려줄게. 무료로. 그리고 1대1로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가 바로 했던 말이 근데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라고 바로 이렇게 딱 담을 쌌더라고요. 네. 좀 아쉬웠어요. 그게 네. 누구나 할 수 있고 사실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이렇게 담을 쌓아두는 태도 그런 게 조금 아쉬워서 저는 이 부자들의 책을 읽고 삶을 살아가면서 이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여기 메시지처럼 가난과 부 모든 것들은 생각으로부터 나온다. 저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든 것을 되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요, 작가님. 나폴레옹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이 책을 통해서 작가님의 인생을 바꿔준 성공 공식을 찾으셨다고 책에서 이렇게 써주셨어요. 네. 나폴레옹 힐이 말하죠. 열망을 재화로 바꾸는 6단계. 이거를 구체적으로 작가님 어떻게 적용을 하셨나요? 6단계의 공식, 그러니까 열망을 재화로 바꾼다. 즉 쉽게 말하면 나의 열정, 생각 이런 것들을 돈으로 바꾸는 6단계가 나오는데요. 그렇죠. 1단계는 원하는 돈의 액수를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막연히 부자가 되겠다. 성공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는 용암처럼 끓는 열정까지는 안 나오거든요. 되면 좋지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명확한 금액을 딱 정하면 구체적인 이제 계획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1단계는 원하는 돈의 액수를 정확하게 정한 거. 네. 그게 이제 제가 저녁 준비를 하면서 내가 저녁한 다음부터 얼마를 벌어야겠다라고 명확하게 정해놨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1단계였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를 것인지를 정해라. 돈을 1억 벌고 싶다, 1,000만 원 벌고 싶다라고 그냥 돈만 정하는 게 아니라 그럼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뭘 할지를 정하는 거. 이게 이제 2단계이고 3단계는 돈을 손에 얻는 날짜를 명확하게 하는 거. 날짜를. 기간을 그렇죠. 명확하게 하는 것이고 4단계는 일단은 이 목표를 계획으로 이렇게 쪼갠 다음에 일단 행동으로 옮기는 거. 네. 이게 이제 4단계이고 그리고 5단계는 지금까지 이 정했던 것들 4단계까지를 글로 네. 쓰는 것이 5단계 네. 그리고 마지막 6단계는 이 글로 쓴 것을 아침 저녁으로 읽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실제로 이거를 하고 있고 이 당시 적었던 문장이 2022년도에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2022년 12월 나는 1,000만 원의 순수익을 낼 것이다. 이를 위해 독서, 강의 준비, SNS 채널 키우기에 전념한다. 이 문장을 하루도 빠짐없이 저녁 준비하는 1년 동안 적었고 네. 그리고 그걸 매일 읽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전역한 후에 1,100만 원 정도 순수익을 얻고 사실 이때 되게 놀랍기도 했죠. 왜냐면 월급을 받았던 금액과는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렇죠. 그런데 1년간 매일 적고 매일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내가 답을 찾아냈구나. 사실 요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금액이랑 날짜가 바뀌었을 뿐 이걸 매일 하고 있죠. 여러분 방금 포인트를 잡으셨나요? 작가님이 2022년, 지금 이제 2025년이 막 됐으니까 2년여 전입니다. 2년여 전에 대한민국 국군의 대위 군인이셨어요. 그랬다가 지금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저하고 마주 앉아서 책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저 역시도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2022년에 저도 직장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몇 년 안 되는 이 시간 동안 작가님과 저는 완전히 인생을 바꾼 거죠. 진짜 방금 6단계를 매일매일 했다고 하시는데 시각화나 이런 부분도 하셨나요? 비전보드라고 하죠. 비전보드 만드셨어요? 네, 네. 비전보드 만들어서 항상 걸어놓고 있고 최근에는 아예 이걸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영상으로 만들어서 네. 아침에 명상을 하는데 이전에는 이제 그냥 음악 들으면서 명상을 했었거든요. 네. 요즘은 제가 만들어 놓은 그 이미지가 영상화된 그걸 아침에 새벽마다 보면서 명상하고 시각화하고 있습니다. 책 부자들의 서재 제목이야 모르셨겠지만 리치 파카님만의 책을 내는 것도 다 네, 제 비전보드에 시각화 하셨던 거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의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라고 자기계발서들에 많이 써 있었잖아요. 그렇죠. 과학적으로 증명되기 이전에도. 네. 근데 실제로 뇌과학자들도 이제 증명을 해냈거든요. 연관성이 있다. 안 와닿으시는 분들에게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자동차 뭐 바꾸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유난히 그 차만 되게 눈에 자주 들어오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차가 갑자기 많아진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생각하고 혹은 상상으로나마 시각화를 했기 때문에 그게 더 잘 보이는 거고 근데 이걸 상상으로 시각화하는 게 아니라 실제 비전보드 혹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게 되면 그 시각화의 힘이 조금 더 강해지고 그 생각 회로 자체가 그거를 향해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쉽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요거를 한번 생각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게요. 2022년 초반에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이 두 명은 각자 직장인과 군인이었습니다. 그 두 명이 지금 여기에 앉아서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인생을 바꾸는데 내 삶의 모습을 바꾸는데 그렇게 영겁의 시간이 드는 것도 아니고 정말 2022년이면 불과 얼마 전이거든요. 다만 시작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차이가 있지 않을까. 말씀 들으니까 사실 약간 소름 돋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제 모습은 아니까 3년 전에 군인이었다라는 네. 게 저는 저를 잘 아니까 그게 떠오르는데 하와이 대저택님조차 네. 3년 전에 직장인이셨다라는 맞아요. 게 네. 사실은 믿기지 않는데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내가 저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사실 내가 1년 뒤에 하와이 대저택 채널 나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실행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이 자리에 주인공이 되실 수도 있다. 모든 분들이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책은 2020년대에 원스과 더불어서 자기계발서계를 휩쓸었던 팀 페리스의 타이탄의 도구들. 이 책은 작가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고 또 이걸 어떻게 작가님 것으로 만들어 내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라고 사실 이 책에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아침 습관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이 책에서 말하는 게 잠자리 정리, 명상, 그리고 한 가지 동작을 반복하는 것, 그리고 차를 마시고 일기를 쓰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더라고요. 이 이외에도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거는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이 중에서 뭘 따라 할까를 고민하다가 사실 다 따라해 보기로 합니다. 부자들이 하는 행동을 다 따라 하다 보면은 나도 부자에 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새벽 루틴을 만듭니다. 저는 새벽 4시 반 정도에 일어나서
저만의 루틴, 고정적인 루틴을 하고 있고요. 이 새벽 루틴을 한 지도 벌써 7년 차가 와. 되었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면 바로 물을 마시고 양치를 하는데 바로 책상에 가서 앉아서 목표 아까 적는 거를 한번 합니다. 야. 목표를 네. 적고 이게 이제 2022년부터 만든 플래너인데 이런 식으로 플래너를 하루도 빠짐없이 네. 매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다 넘겨 보시면 오. 이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쓰고 있거든요. 23년도에 이렇게 쓴 거고 이거는 저녁 준비할 당시 와. 너무 소중해서 이게 잃어버리면 연락 달라고 연락처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습득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전화번호도 저것도 있어요. 재본집 가서 이렇게 만든 건데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22년도에도 썼고 24년도에도 이렇게 뭐 비전보드부터 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다. 2024, 5년 겨울 시즌 지금이네요. 지금 겨울 시즌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다라고 네. 이렇게 써놨고 이런 식으로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플래너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제 네. 루틴이고 25년도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플래너 쓰고 그 다음에 명상을 좀 간단하게 합니다. 5분 정도 명상을 하고 네. 그리고 새벽 5시에 바로 달리러 나갑니다. 러닝. 아니 요즘 운동 하세요? 네, 한겨울에도 새벽 5시에 나가시나요? 네 맞습니다. 영하 10도에도 나가시고. 영하 16도에도 나갑니다. 성공할 때까지는 좀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나와서 뭐 여기 여러분들 앞에 얘기하지만 아직 뭐 큰 불을 일궜다거나 이제 성공을 한 건 아직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 과정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과정 내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보고 싶어서 할 수 있는 한은 무조건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이제 달리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쵸. 근데 진짜 한겨울에는 저밖에 없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서 오는 또 생각들과 희열이 있어요. 완전 밤이잖아요. 겨울에 5시면요. 완전 깜깜하죠. 네, 완전 밤에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혼자 달리러 나왔을 때 타이탄의 도구들을 통해서 그런 루틴을 새벽 루틴을 장착을 해서 네, 이렇게 맞습니다. 쓰는 루틴까지. 네, 그거 하고 네. 이제 마지막 독서 및 생산적인 기획 생각 요거까지 하면은 아침 루틴이 아침에 그것까지 하세요? 네. 달리는 게 끝이 아니었군요. 네, 달리고 그다음 책 읽고 콘텐츠 기획이나 이제 뭔가 이거를 아웃풋으로 표출할 것까지 기획하면 한 7시, 7시 반 와. 정도 됩니다, 아침. 2시간 정도. 네. 근데 그거에 앞서서 전 들었던 생각이 목표하는 바가 있으신 많은 분들이 아직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많죠. 그러니까 저는 든 생각이 책을 읽고 가장 큰 차이점은요. 작가님은 책에서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냥. 이 차이가 오늘의 작가님을 있게 한 게 아닐까. 이제 그래서 마지막 책이 드디어 또 레전드 책이죠. 게리 비숍의 시작의 기술입니다. 게리 비숍의 시작의 기술은 제가 두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게으른 완벽주의자들을 위한 책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작가님께서 지금도 혹시난 소파와 침대에 누워서 아직은 준비가 덜 됐다. 제대로 할 수 있을 때 시작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으신지. 이 책의 사실 마지막 마무리 챕터가 실행이거든요. 네. 독서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실행을 조금 어려워하시죠. 근데 그 이유가 뭐 못나서 실행력이 부족해서 이게 아니라 저는 완벽하려고 해서 오히려 못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준비가 되면 해야지. 조금 더 준비가 되면. 그런데 그 준비가 되는 때는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마음에 완벽히 준비된 때라는 건 없거든요. 내가 조금 더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내가 드는 생각은 이 부분은 더 채워야 돼. 근데 그걸 채우다 보면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네. 조언을 조금 드리자면은 완벽주의를 조금 내려놓고 80%만 준비가 돼도 해봐라. 뭐 예시로 제가 조금 전에 루틴을 말씀드렸는데 그럼 저 사람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이런 걸 한다니까 나도 한번 조금 따라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원래 8시에 일어나던 사람이 4시 반에 일어난다는 건 사실 조금 어렵거든요, 많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좀 내려놓고 7시 50분에 일어나는 거 먼저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모든 실행이 그렇거든요. 꼭 이거 기상뿐만 아니라 뭘 하든. 저는 이제 자기개발 관련된 제품을 생산도 하고 있는데 이 제품을 만들 때에도 그랬어요. 이 부분은 조금 보완해야지. 근데 보완하다 보니까 저도 제품 출시를 계속 미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생각을 조금 바꿔서 아니야 80% 90% 완성되면 한번 런칭해보자. 그리고 다시 재런칭 할 때 보완을 하더라도 일단 해보자. 그런데 런칭을 실제로 해보니 구매자분들은 너무 만족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100% 만족과 이 구매자분들이 생각하는 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분들이 완벽주의를 조금 내려놓는 순간 실행의 허들이 낮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완벽주의를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은 네. 월마트 창립자 샘 월튼이 했던 경영 방식이기도 한데, 네. 준비, 그리고 보통 조준, 발사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사격을 준비하고 이렇게 조준하고 발사를 하는데, 네. 그 마지막 순서를 두 개를 바꾸는 거죠. 준비를 하고 발사를 하면서 맞춰가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이 왜 좋냐면 실제 군대에서 사격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네. 탄알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발사를 하면서 맞추면 안 되죠. 근데 인생에서 도전의 기회는 10번, 20번이 아니거든요. 무한하거든요. 그래서 쏘면서 충분히 맞춰갈 수 있어요. 근데 인생에서조차 조준을 막 열심히 한다? 그러면 조준을 하다가 결국에 발사를 못해요. 근데 인생에서 좀 뭔가 부딪혀보고 빠르게 성공을 하고 싶다면 발사를 많이 해서, 즉 시도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완벽주의를 내려놓으시고 발사를 먼저 하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보석 같은 인사이트를 방금 작가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데일리 크리에이티브의 저자 토드 헨리도 그 말을 하잖아요.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없다. 없다. 그냥 시작하면 된다. 맞아요. 네, 작가님도 지금까지 군인이셨다가 그 어려운 우리 인스타그램에서 12만 7천 명에 달하는 팔로워분들이 계신 인플루언서가 되셨고 책까지 이렇게 내셨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오시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할 수 있었다라고 사례가 있을까요? 사실 전역 지원서를 제출한 것도 저는 시작이라고 그렇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전역 지원서 내고 그 다음 어떻게 하려고 해? 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네. 질문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시작을 했기에 그 도전이 시작된 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답은 그 다음 시간들에 나에게 마주하는 시간들, 내일, 다음 달, 이때 또 찾아가면서 메우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지원서를 내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그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빨리 집안을 일으켜야 되는데 언제 내 걸 좀 해보지? 라고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모든 선택에 있어서 그렇게 도전을 했기에 지금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 것들은 그 다음에 또 생각하면서 찾아가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예전부터 좀 꿈꿔왔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하고 이렇게 하와이 대저택님처럼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였거든요. 아내랑 예전에 드라이브 할 때, 그 당시에는 결혼 전이니까 오빠 나중에 뭐 할 거야? 이래서 나는 강연을 하고 싶어. 내 여자친구가 다시 물어봤던 게, 그럼 어떤 강연을 할 거야? 라고 물어보는데 사실 답을 못했어요. 네.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 강연을 하고 싶어 라고 그냥 답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렴풋하게라도 꿈과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방향을 가지고 그냥 제가 도전할 수 있을 때, 행동을 할 수 있을 때 뭐라도 행동을 했던 것들이 지금 되돌아보면 다 쌓여있던 것 같아요. 다 쌓여 있었기에 지금의 뭔가에 좀 도움을 주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내가 뭘 할지 정확히 모르겠더라도 방향성만 어렴풋이 있더라면, 그거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많이 부딪혀 보시고 일단은 선언도 해보시고 이렇게 막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진짜 중요한 포인트 또 말씀해 주셨는데, 선언. 일단 지르는 거죠.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뭐뭐 할 거다. 스스로에게 선언도 좋고요. 주변에다가 말해놓고 하는 것도 좋은데, 오늘 저희가 얘기를 나눈 이 모든 것들에 머리로는 아는데 계속 이렇게 망설이고 계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작가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하와이 대저택님도 그렇고 지금은 이렇게 누군가 앞에 서서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지만, 사실 몇 년 전 혹은 그 더 전을 생각해 보면 상상도 못했던 거고,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했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 위에를 바라보면 되게 대단한 것 같아서 내가 어떻게 감히, 내가 어떻게 저걸 넘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다 보면 다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 책 프롤로그에 썼던 게 과연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을까로 시작해요. 집안 환경이 어렵고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이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거에 대해서 어렵다라고 하셨고, 하지만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나는 안 돼가 아니라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거, 완벽하게 그려지지 않더라도 지금 할 수 있는 거, 이 영상을 끄고 나서 문장을 하나 적어보거나 아니면 나 자신에게 너 할 수 있어 라고 응원을 해준다거나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시면 그런 것들이 쌓여서 미래의 나를 만들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중간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실제로 그걸 겪어봤고, 제가 도전했던 게 다 잘 된 건 아니거든요. 이 과정
과정에서 내가 남긴 흔적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다 쌓여 있구나, 나중에 언젠간 도움이 되구나 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실행을 하시다가도 무조건 잘 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흔적들은 다 남아있다는 걸 알아주시고 계속해서 킵 고잉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